1번에 기역 다르며 니은 다르다. 다르다예요. 네. 2번에 5번, 5번이요. 3번에 1, 오. 4번에 5, 오. 5번에 아니 못 적었다. 언제 시간을 측정할 때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세슘 원자시계가 수정시계보다 더 빠르게 반복하는 현상을 이용하므로 더 세밀한 눈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P 맞아요. 재방송이 필요하시나요? 이거 풀이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6번에 2번, 7번에 5, 8번에 암페어, 그리고 아워, 그러니까 AH. 전류도 있죠. 전류 시간. AH라고 쓰시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9번에 1, 10번에 SI 또는 국제 단위계, 11번에 기억, 디귿은 뭐야? 이것은 왜 안 되죠? 한꺼번에 12번에 4번, 13번에 BC, 14번에 5번, 1번에 5번, 2번에 가의 미터 원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지만 나의 빛의 속력을 이용한 정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저기 신뢰할 수 있다. 싫어, 땡. 근데 시험 이상해서 그런데 다 맞다 했어요. 와. 제 나중에 시험 되면은 정확성 보지 않아요. 1번부터 11번까지, 아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5번. 몇 쪽이지? 17쪽에 5번. 안 되나? 지금 뺏기면 안 되지 준서야. 5번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보다 나가 시간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까닭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지금 보니까 수정식이고요. 수정식의 진동수 보니까 얼마예요? 22,768 그렇지. 아무튼 3 모시기 3만 블라블라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세슘 원자식에는 91만 9,263만 1,770. 어쨌든 겁나 크지? 세슘 원자식에는 지금 진동수가 무지무지 크단 말이야. 진동수가 무지무지 큰데 시간을 측정할 때는요. 레이저 이용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아니요. 미안. 길이 측정할 때 레이저 이용했다고요? 길이 측정할 때 레이저 이용했었죠? 맞죠? 길이 측정할 때 레이저 이용했었고 시간을 측정할 때 예를 들면 비슷한 게 이런 왕국거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그래서 앞에 이런 추 왔다 갔다 거리는 그림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얘가 더 빨리 왔다 갔다 거린다면 진동수가 어떻게 될까? 진동수가 증가하겠지. 진동수가 뭐더라 얘들아? 떨리는 초당 떨리는 진동하는 횟수. 더 빠르게 초당 안 붙이면 틀리는. 네, 1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진동수예요.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니까 진동수인데 그럼 더 빨리 왔다 갔다 거리면 진동수가 증가하겠죠? 맞죠? 그러면 더 빨리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 길어져?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지. 다른 말로 주기가 짧아지죠. 주기가 감소하는데 주기가 감소하면 눈금이 어떻게 될까? 눈금이 작아지죠. 눈금이 작아지면 정확해질까 아니면 좀 흐리멍텅 멍청해질까? 정확해지겠죠? 맞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진동수가 높으면 정확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보다 나가 시간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시간을 측정할 때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그때 세슘 원자시계가요. 더 빠르게 진동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빠르게 완복 진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눈금이 더 작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외에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넘길게요. 넘겨서 네? 1번에 니은 1번은 이은이요? 네, 시원해. 이거 무시합시다. 그냥 이거 장난입니다. 진짜요? 틀렸어요. 아, 오. 시작 틀린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자연색에 보면 크다란 거랑 조그만 거랑 있었잖아. 크다란 거 뭐라 그러더라? 거시세계, 조그만 거 미시세계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거시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때 너무 멀리 있는 거 보고 싶어. 뭘로 봐야 돼? 만원경. 미시세계 너무 조그만 거 봐야 돼. 뭐 봐야 돼?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길이가 몇일까? 0.1.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0.01. 10의 마이너스 9cm까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저 얼마 정도예요? 안 보여요. 저기 얼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cm 정도의 점이 여기 어딘가 찍혀 있잖아. 그럼 너희는 볼 수 있다는 거지. 진짜요? 그렇죠? 근데 시력에 이거는 안경 써서 교정하잖아. 10에 마이너스 10까지는 기네스 겨울인가요? 그거는 인간의 그 범주를 벗어난 거고. 그래서 다음 장이 6번부터 14번까지 질문. 7번 7번. 아 나 7번 7번. 9번이요. 11번 11번. 9번 11번. 14번 5번. 11번. 14번. 9번 누가 틀리지 진짜 지금. 5번. 14번 틀리시. 아니 슈에 11번. 14번. 또 없나요? 네? 근데 네, 오케이. 9번 볼게요.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측정과 어림은 과학 탐구에서만 이용됩니다. 아닙니다. 네, 측정과 어림은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도 쓴다 했죠. 대표적인 게 뭐 그 약 탈 때, 그 물약 같은 거 탈 때, 그때도 대충 어림해서 쓰죠. 따라서 기억돼. 그다음 니은 측정할 때는 단위와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네, 측정이 어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측정 도구가 있다는 건 단위도 있겠지.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그다음 니들. 어림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어떤 양의 정확한 값을 추정한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걸 추정하는 건 누구예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는 건 측정이죠. 11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1번 그럼 날아가고 11번 풀 필요하신 분? 준서가 필요하신데. 필요해요? 네 오케이, 11번. 현재 사용되는 1초의 측정 표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현재 1초 1초는 시간이죠? 시간에 들어가죠? 시간 재는 거 무슨 시계로 재더라? 세슘 마이너스 33. 세슘 원자 시계로 쟀었어. 수능에서 진짜 좋아하는 횟수 나오는 게 나오나요? 이거 진짜 이거 아직 안 숫자 짰어. 바꿔서 내는 거는 연습 없는데. 그런 찌질한 거 저 안 돼요. 야, 난 그런 찌질한 문제 언제 낸 적 있냐 내가. 안 돼. 그냥 나 물리 문제 푸는 거 어렵게 냈지 너희한테 찌질하게 내진 않았어. 물리고 저희 아직까지 그 마지막 뭐였지? 휴관
여기가 아, 연분비 일정 법칙은 근데 내가 숫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어. 아무튼 해서 기억은 일단 맞죠? 그 다음 니은 진공 중에서 빛이 뭐시기 미터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 쟤는 빛하고 관련되는 거 뭐더라? 길이 즉 정의할 때 했었죠. 그래서 길이랑 관련되고요. 디귿 1년 동안 하루 길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평균 태양일을 86,400으로 나눈다. 이건 뭐더라? 이건 1960년대. 옛날 거죠. 아, 드디어. 옛날 거.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중에서는 14번 있고 12번, 13번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다. 14번 볼게요.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사례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뭐고 있는데 측정 표준이 뭐더라? 측정하는 걸 표준.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측정할 때 표준이 되는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는 단위가 뭐였지? 소리의 크기. 무슨 소리야? 소리의 크기는 잠시만요. 데시벨. 슈야 그래. 미세먼지 농도할 때 농도는 마이크로 그램. 슈야 표준. 유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이크로라고. 마이크로 그램 퍼 미터의 상승. 아니 왜 저렇게 해요? 내가 하고 싶진 않았고 교과서에 있다. 통합과 내가 교과서. 세상 그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측정 표준이 됐는데 1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미세먼지 아까 농도 뭐라고? 단위가 마이크로 그래. 미터 세제곱.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 슈 하니까 기억 못했어. 그 다음에 2번 환자의 체온,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 체온은 우리나라 쓰는 소시도. 도시고요. 그 다음에 혈압은 혹시 뭐 쓰는지 아시는 분? 저요. P. H A C P M H I J 병원 갔을 때 생각해봐. 병원 갔을 때 호스피터 H PPM. 혈압 측정기 아니 얘들아. 본 적 있죠? 잠시만요. 병원들 뭐지? 이거 A. 아 이거 안 보이네 이거. P요. 아니 C야. 네, 저 지금 MG 여기 이렇게 엄마? 나오잖아. 혈압 측정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안 보여요. 다른 애들 안 보여. 단위가 어딨어요? 단위가 없어요. 여기요. M1, M2. 혈압 측정기 보신 적 있죠? 아, 병감에 저런 게 있어요. 혈압 재잖아. 저는 안 돼요. 저희 건강해서. 짜증나게 안 해. 그래서 혈압은 단위가 아, 쉬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혈당은 지난 시간에 내가 말했는데 네. H 아니에요. H라고 혈당이 네. 10초만 주세요. 제가 풀어볼게요. 아니, 그게 안 나왔다고 쉬워요. 선생님 슈가 제일 너무 잘 치고 있어. 운동을 잘 취했다고? 슈가 제일 G 퍼 D A. 안 돼, 이거 뭐야, 저 어떻게 하지? 미로그램, 미리그램 퍼. 질문이 네. 시험에 정도 내시나요? 아직 안 돼서 모르겠는데. 내실 건가요? 모르겠는데. 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돼요. 기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첫 시험 어렵게 내시면 최선이 안 좋습니다. 어쩔. 뭐 처음부터 좋았던 적이 있나 이거더라. 에이? 네. A시다. 그래서 지금 2번도 맞죠? 3번. 시간에 맞추어 수능 시험 시작 종을 올린다. 얘도 일정의 측정 표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수능 칠 때 시간 당연히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니? 맞죠? 뭐 누구는 5초 늦게 시작하고 누구는 5초 빨리 시작하고 할 리가 없잖니? 그러면 요 시간에 맞춰서 수능 시작 종 올릴 때 전국적으로 동시에 올리기 위해서 측정 표준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동시에 쳐요.
그래서 14번도, 3번 선지도 맞습니다. 측정 표준이래요. 그럼 4번에 만약에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 어떨 것 같니? 이게 왜 측정 표준이죠? 자, 유출할 것 같은데요. 측정 표준은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측정하는 거에 딱 봐도 이게 어린같이 생겼잖아. 어린애. 이거 무조건 오바이 다르지. 딴거볼 필요 없어. 시험 시험 고생 마시고. 그러니까 측정 표준으로 얘기하는 게 표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들을 몇 개 봤었잖아요. 근데 측정 표준이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뭐 장비를 만들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한 수는 종치는 장비 이런 거 시간 재는 거 이런 장비를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측정 표준을 활용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부품 여러 개 해서 자동차 만들 때도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 저 세상 고골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수도 있잖아요. 네? 레고 이분이 좋은 레고 아니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잖아. 레고 자동차가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아이들 타는 거를 고장나도 되냐? 슈야. 거리가 없네. 야 그러면 더 잘 만들어야지. 아무튼 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때 얘는 오차 범위가 있으면 위험하겠죠? 따라서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만들어야겠지. 다음 5번. 눈으로 사각 크기를 어리면서 크기에 따라서 상자에 담는다. 사각 크기가 1mm 정도 더 작다고 누가 뭐 신고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따라서 사과는 뭐 크기에 따라서 사과는 사과는 뭐 특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잖아요. 그때 어림해서 넣는다. 사람 크기가 달라가지고 한 상자에 넣은 다못 채워가지고 버릴 수도 있잖아. 어린애잖아. 어린애. 해가지고 14번은 답이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1번, 2번 질문 2번. 아니 이거 근데 나왜 그랬지? 뭐안 맞는 게 뭐지? 선생님 근데 네. 수요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맞는 거야. 정확성 보장. 보장. 신뢰성 확보. 비교적 상황 신뢰할 수 있다. 정확성 보장이란 신뢰성 확보는 맞지 않아요? 여기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 애매한데. 이거 되면은 시험에서 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정확성이 높다. 괜찮겠다. 동그라미. 정확성이 높다. 동그라미. 자, 이거 틀린 정확성이 높은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신뢰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내시 이거 한 20문제 내십시오. 이거 싹 다. 정확성이 있다. 정확성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진짜 이거 뭐라고 알죠? 네, 뭐라고 빨리 얘기해주는데. 둘이 조용히 해. 근데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데? 나는 가에 비해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뭔가 주어가 빠져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데? 제모할게요. 그래서 2번 볼게요. 그림 가만하는 길이를 나타내는 1m의 측정 표준 변화를 나타냈대요. 가에 비해서 나에서 정한 1m의 정의가 가진 장점을 쓰라고 돼 있네요. 아무튼 가는요 1m를 정할 때 뭐 보면 지구의 특징을 이용해서 했고요. 나에서는요 빛의 특징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네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최근에 쓰는 거예요? 나가 더 최근에 쓰는 건데 저렇게 바뀌면 특징이 빛의 속력은요 변할 수 있나? 아니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뭐 어느 매질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요 정의가 절대 바뀌지 않겠죠. 정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미터 원기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미터 원기 자체가 기계잖아요. 그럼 기계는 손상될 수도 있죠. 따라서 미터 원기로 한 거는 기계를
미터 원기 자체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가 더 좋다는 거다. 뭐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뭐 정확도가 높다 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쓰려면 뭐 이걸 활용해서 만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쉽네. 아쉽네요. 1등급을 쳤어. 네,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진도 나가죠. SA 단위계에서 6가지 있겠죠? 6가지 뭐뭐 있었더라? 온도, 응, 머리, 시간. 길이, 시간. 기분이 질량, 소리. 온도, 광도, 아, 전류, 질량 뺏기는 물질량. 물질량, 광도, 뭐 빠졌니? 질량. 이렇게 있었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좋은 기분이 아닌가요? SI 단위계에 있는 기본량을 얘기하는. 네. 그래서 SI 단위에서 국제 표준으로 들어가는 종류가 이렇게 7개. 하나 어디가? 전류. 전류. SA는 아니기랑 기분이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왔다. 음, 소리 한 거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같이 들어간다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과서마다 좀 달라요. 말하는 게. 그러면 네. 기본량이 기본 단위가 적도의 기호인가요? 적도의 기운이고 아니요, 그건 다르죠. 도대체 뭐? 그 7개를 바탕으로 이 접하러가 적도는 10의 3승 이런 것들을 적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량의 단위는요. 암페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얘랑 얘 둘이 합쳐가지고 하면 킬로암페어가 되잖아. 그럼 킬로암페어는 10의 3승 암페어. 저희가 안 되는 아니 얘들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본량 중에서 길이 있죠. 길이 단위 뭐예요? 기본 미터. 미터가 단위지. 근데 적도어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대부분 적도예요. 테라, 기기, 메가, 금. 걔네가 적도어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10의 3승이 나타내는 게 킬로야. 같은 말이야. 예. 그러니까 킬로미터는 1000미터가 되는 거야. 10의 3승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킬로가 적두인 거고요. 미터가 이제 기본량의 단위인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다. 네. 기본량이랑 기본량을 합쳐서 만든 이거량은 뭔가요? 기본량과 기본량을 합쳐서 만든 제곱. 유도량은 네, 대표적인 게 제곱이 있고요. 뭐 또는 시간과 길이라는 기본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미터 퍼 세컨드 라는 속력이 있죠. 얘는 SI 단위랑 상관없네요. SI 단위계에 들어가진 않죠, 속력. SI 단위계라고 하면 SI 단위에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넘어갑시다. 네. 근데 저거 미터 퍼 세컨드 SI 단위계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SI 단위계에서 SI 몇 페이지냐? 13쪽 있죠? 이거 어려워요. 13쪽에 보시면 기본 단위의 SI에서 정한 7개의 기본 단위를 사용한다 돼 있죠. 이 말이 SI 단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SI에서 정한 7개의 기본 단위가 SI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줄여가지고. 그래서 SI 단위라고 하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온도는 단위 뭐 써요? 켈빈,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초, 물질량은 몰, 광도는 한델라,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전류가 암페어. 너무 헷갈려요. 외우세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SI 단위에 있는 7가지는 외우셔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영역까지. 길어요. 어제 이거 그냥 순서 인생 7대 불가사에서 하나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1대 불가사의 거야.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1대 불가사의 거야. 그리고 오늘 볼 거는 7대 특정과 아니 뭐래 신호와 정보 볼 건데 몇 페이지냐? 20페이지입니다. 일단 너무 어려워서 그냥 쉬어봐. 네. 영적분 20페이지에 02 신호와 디지털 정보 어, 신호와 정보 그래서 먼저 신호랑 정보부터 분류해 볼게요. 신호는 뭐예요? Sorry. 정보는 뭐예요? 정보 쌤. 인포메이션.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출처가 다르네. 아니 뭐해 슈. 먼저 신호는요. 전달되는 겁니다. 주로 얘기하는 게 과학에서는 네, 전달되는 건데 자연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지진, 지진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땅이 지권이 흔들려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즉 따라서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신호라고 부를 겁니다. 자연 말고는 과학에선 자연만 얘기해요. 그 돌고래 추억하네요. 네, 되죠. 생물법. 사람이 말하는 건 되나요? 네, 됩니다. 생물법. 다른 게 뭐 있죠? 뭐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다르다. 뭐 있죠? 안테나. 적외선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것들, 라디오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신호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신호를 측정하고 읽고 있네.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이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신호를 측정하고요. 뭐 예를 들면 온도가 있는데 온도계로 우리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소리 나는 것들도 그 소리 측정하는 걸로 음량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정보는 자연 인위적인 건가요? 자연이나 인위적인 걸 분류하는 게 맞나요? 네. 잘 분류하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신호가 얘네를 분리해서 막 놓진 않는데요. 신호가 자연의 변화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정보도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한 거겠죠. 왜냐면 얘가 신호를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 다 자연의 것들 얘기해요. 아무튼 신호를 측정하고 자료로 분석한다고 했나? 네, 분석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쓸모있게 만들어야 돼요. 쓸모없으면 그러면 무쓸모 정보겠죠. 그래서 쓸모있게 대부분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정보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쓸모있게 자료로 만든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호가 있을 때 신호를 정보로 어떻게 바꾸냐 라는 걸 얘기할 건데 즉 신호와 정보 변화 이진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이진법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뜻을 아시는 분? 그러면 0, 1, 1 얼마일까? 저 압니다. 6. 네? 아, 진짜 3, 3, 저 3. 2, 1, 뭐, 3, 3, 3, 3, 3, 4 맞아요. 그치요? 그치. 뭐 누나. 이진법 보는 방법은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되는데 그럼 2의 0승 얼마지? 1. 2의 1승 얼마지? 2. 그리고 2의 2승이 4점
근데 지금 1이 있으면 얘를 집어넣어서 넣겠다는 거고 여기 있으면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영승이 지금 하나 있어. 그럼 1이지. 그 다음에 2의 1승이 또 하나 있어. 그럼 2지. 해서 두 개 더해서 3이 나옵니다. 저 진짜 저희 반 가와이를 통해서 진짜 잘 배웠어요. 가면서. 네? 그럼 101 얼마일까? 정답. 정답. 얼마? 아니 니네가 해라 그냥. 오. 못하는 거. 1010. 어려워. 아니 너네가. 잠깐만요. 2 플러스 아니. 8 10입니다. 10. 네, 10이죠. 10일 아니에요? 2의 3승, 2의 1승. 10일 아닐까? 그럼. 네, 해서 10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다원입니다. 정보나 신호라고 부를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나눠서 좀 볼 거냐면 신호부터 나눠서 볼게요. 신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자연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진법도요 일종의 소리죠. 네. 맞죠? 즉 얘네도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부를 겁니다. 예시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해서 볼게요. 즉 아날로그 신호는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소리가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와요. 무조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린 거는 오. 아니 시우야. 그거네. 뭐 예를 들면 온도의 변화 같은 거 생각한다면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거나 온도 변화가 뚝 떨어지는 일은 없죠. 온도가 그것도 서서히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고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연속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거예요. 즉 아날로그의 신호는 연속적이다. 연속적인 변화를 가진 신호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자연에 있는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일까 디지털 신호일까? 아날로그. 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대부분 자연의 대부분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여기 장점, 단점도 쓸 거니까 칸 비워주세요. 아 그래요? 아날로그 신호 장점, 단점 쓸 건데 디지털 신호 쓰고 나서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워주시고 사기가 없어요. 안타깝게 됐어요. 디지털 신호는 갇히게 생겼어요. 불연속적인 미분글 불가능하다. 불연속적인 것들을 불연속적인 미분이 할 수 없거든요. 왜 이리요? 미분 무슨 미분이 있네. 미분할 수 없거든요. 미분이 뭐죠? 저 학원에서 물리를 처음 좋아하는 가르칠 때 수학으로 했어요. 어? 수학 좋아서. 지금? 지수 모르겠어요. 파이팅! 잘해라. 선생님 네. 미분이 뭐죠? 미분? 네, 설명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쪼개기. 미분은 그래프상에서 기울기예요. 와. 이런 걸 배워줘. 스마트폰 이런 거 쓸 때도 다 무조건 이용해서 장비를 만들어요. 저기 둘 중에서 미분이 뭐죠? 기울기. 이 곡선이 있으면 이 점 값이 뭐 2라고 치자. 그러면 2에서 미분했을 때의 값이 2에서의 기울기야. 점 2에서. 그러니까 기울기의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어느 공식인데요? 어느 공식이야? 이 그래프가 만약에 y는 x의 3승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치자. 그럼 미분한다면 y 프라임은 3x 제곱에 플러스 2고
다 되는데 시험이 2차함수 1차함수 몰라. 점수나 여기서 2를 집어넣으면 아무튼 미분값이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훈아. 그래서 아무튼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고요. 불연속적인 대표적인 예시가 이진법. 와우. 아, 힘이 빠졌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이진법이 있고요. 그래? 즉 대표적인 애들이 이진법이나 또는 모스부호라고 아시나요? 갑니다. 모스부호라고 점하고 그 찍어진 선으로 만들어낸 정보가 있는데 모스부호로 뭐 드라마 같은 그냥 보시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나? 나중에 모스부호 궁금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인터스텔라. 맞아요.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오고 나 배웠어. 대학생 때 그 수학 강의 중에서 실용 수학 이런 강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이런 거 외우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신호입니다. 학교에서 인터스텔라만 이해가 안 돼. 인터스텔라 와 진짜 대박이네. 아니, 마음이 아프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각각의 장단점을 적어볼게요. 아날로그 감성 있어. 맞죠.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실제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이 더 정확할까 아니면 비정확할까? 비정확하지 않고 더 정확. 그치. 아날로그는 끊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실제 현상이 더 정확하겠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는 전달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적는다면 저장하거나 또는 전달을 할 때 손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깨지도 않아서 식으로 저 새가 물어갈 수 있어. 야 진지한데 이거. 감동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장점 생각해 볼게요. 디지털 신호는요, 일단 압축하기가 좋죠. 맞죠? 네. 정보 압축이 쉽고요. 지금 정보 압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많을 거 없을까? 많아요. 잡음 없겠지. 왜냐하면 불연속적으로 뚝뚝 끊기잖아.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잖아. 아, 즉 잡음이 거의 없어요. 저기 누가 네? 뭐 먹은 거 같은데. 뭐? 지금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는데. 포도당 사탕 먹고 있어요. 열심히 먹어라. 어? 그리고 얘는 전송도 쉽겠죠? 포도당 캔디가 어디 있어? 수업 시간에 먹으면 안 돼요. 좀 뽑아줄까? 근데 포도당 캔디는 좀 원래 보통 아플 때 먹는 거 아니야?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모르지. 약간 좀 했습니다. 시오 이만큼 먹었대요. 쉬울 차라리 그것보다 템템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단점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신호는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를 들고 와서 보통 바꾸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긴 어렵겠지. 왜?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요 실제 현상이 왜곡될 수도 있다. 너무 어려워 보이고. 빨리 하고 우주로 넘어갈 거야. 얼마나 더 남았나요? 거의 끝나. 아 진짜요? 실제 현상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의 일부를 하물며 손실될 수도 있겠죠. 실제 현상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아예 손실돼 버릴 수도 있겠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교재 체크해 보면 교재 20쪽 볼게요. 20쪽에 교재 체크하겠습니다. 신호는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 줄 그어둘게요. 신호 동그라미 자연의 변화가 전달 밑줄. 신호 동그라미 자연의 변화 전달 밑줄. 신호 동그라미 자연의 변화 전달 밑줄. 그리고 밑에 있는 신호 보면 종류가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파도, 힘, 열, 압력 등이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밑줄 그어줄게요.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파도, 힘, 열,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구의 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우리도 신호를 뭐 해가지고 관찰하고 측정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정보. 정보도 정보 동그라미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것 밑줄.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것 밑줄. 정보 동그라미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것 밑줄.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볼게요. 예를 들면 신호는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한 거, 뭐 자외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측정하여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태양의 온도 또는 태양의 구성물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돌고래가 낸 소리 해가지고 돌고래가 어디 있는지 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 이용해서 지구안의 구조 알 수 있었다 하면서 중학교 과학에서 나오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 이런 것도 적외선 카메라, 열 화상 카메라로 이용해서 온도를 알 수 있다. 코로나 걸린애 걸러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호 우주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때 우주에서 오는 빛을 측정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거나 또는 우주의 온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해서 블라블라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다 한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지금 우주의 발생. 너무 신난다는 표정 잘 나왔다. 그 다음에 21쪽 볼게요. 너무 좋지? 너무 슬픈데요. 잘 알았고. 디지털 세상입니다. 라온애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지은이를 위해서 미우즈 아이콘이라는 게잘 쓰죠. 네, 2번.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볼게요. 아날로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 밑줄. 아날로그 동그라미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디지털 보시면 디지털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값 밑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차에 있는 저 속력계 본 적 있죠? 네. 맞죠? 요게 대표적인 아날로그고요. 근데 그 과속 측정하는 장비 보시면 위에 너무 빠릅니다 하면서 막그 종종 뜨는 거 위에 표지판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거 사실 앞만 봐도 짭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걔네도 숫자만 이렇게 뿅 하고 나오죠? 걔네 봤을 때 걔네는 디지털 속력계 즉 불연속적인 값을 보여줄 수도 있다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 알코올 온도계 이거 요새도 있나? 쓰나? 네, 이것도 온도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속적이죠. 그래서 아날로그인데 근데 디지털 온도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띵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신호들이다 해서 볼 수 있고 밑에 볼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요. 밑줄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아날로그 신호 밑줄 목 아파.
아날로그 신호 밑줄,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밑줄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점을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 가능합니다. 미세한 변화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저장과 전송에 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되어 있죠. 이거 장점, 단점 한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서술량이나 하나 정도 쓸 수 있으면 되고요. 객관식에서만 나오면 찾을 수 있어야겠지. 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의 그 단점 보시면 그 작은 글씨로 외부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2번 디지털 신호도 보시면 이진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 여기서도 한두 가지씩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잡음의 영향을 적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과 전송이 쉽고요. 정보 압축할 수 있다. 단점은 근데 정보 손실이 되거나 복제나 미족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밑에 있는 중요 개념 체크 풀고 쉬었다가 센서는 그냥 찾아볼 거야. 6월 준서가 질문이 있다고. 네. 아 그래? 그래 1번 시우. 다른 쪽 중에 그래? 그렇다는데? 저 마녀 사진 진짜. 구간이 없네요 오늘. 아니 4번이 지용씨. 준서 지훈이 합시다. 아니 준서는 지훈이가 계속 지우고 그리고 5 더하기 9는 13. 1 더하기 4는 5. 어차피 저를 선생님 나중에 연상 보시기 바랍니다. 지용. 준서 없이 나중에. 네. 1번 볼게요. 1번의 시우씨. 저 아직 안 들었어요. 빨리. 아니야. 4번에 있는데 준서 없이. 나 3번인데 난 네, 지금 4번이 없어요. 4번 있는데. 있어. 아니 버스가 그 문제가 4개인데 4번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1, 2, 3, 4. 준서도 많이 시끄러워. 4개네. 문제 3개잖아. 문제 4개예요. 아, B. 기억 이해 고맙다. 아니 기억 이해는 한꺼번에. 무슨 소리? 안 돼요. 문제 하나면 하나다. 네, 준서는 짱 혹시. 1번 시우.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은 신호라 하는 것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이미 생성을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네,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 하며 이것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2-1번의 지훈씨. 아, 읽어라고. 읽어줘.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지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지는 신호이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지는 신호이다.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2-2번의 지훈씨. 네, 컴퓨터와 대부분의 컴퓨터와 대부분의 통신에서 사용하는 신호이다.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이죠. 해서 D 적으면 되겠네요. 10분 쉬었다가 22페이지에 센서부터 볼게요. 준서 다시 껐어요. 1. 센서. 센서는 자연의 신호를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에서 센서 동그라미 자연의 신호를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변환 밑줄. 그래서 얘는요 아랫줄에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가 디지털 정보가 된다. 아날로그 형태의 자연의 신호가 디지털 정보가 된다. 밑줄. 아날로그 형태의 자연의 신호가 디지털 정보가 된다. 밑줄.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요
대표적인 센서가 뭐 예를 들면 그 현관문에 있는 또는 아파트에 있는 들어가면 불이 반짝 켜지죠? 걔가 켜지는 이유는 강제해서 뭘 감지했지? 사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잖아요. 감지해서 그래서 불이 켜지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센서예요. 즉 센서에 보면 1번에서 첫 번째로 신호를 받아들였죠.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 센서가 얘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전기 신호로 바꾸면 그러면 반도체 회로 같은 곳에서 얘네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그러면 이 바뀐 디지털 신호가 저장되거나 분석되거나 전송되는 일이 일어난다 해서 뭐 이 과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센서의 종류와 활용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광센서의 대표적인 게 빛을 인지하거나 빛의 세기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한대 해서 뭐 바코드 스캐너 이게 대표적인 광센서고요. 그 다음에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맨날 그런 거 만들고 싶다 얘기하잖아요. 박수 치면 불 꺼지는 거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근데 그거 실제로 있죠? 아 진짜요? 네. 해가지고 박수 치면 그 불 꺼지게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소리 센서 이용하는 거죠. 줄서가 박수 치면 카메라 꺼지는 디젤. 아니 이것도 많이 사용인데. 그 다음에 압력 센서. 는요. 대표적인 게 패드다. 패드나 또는 휴대폰 그런 것들도 다 터치 스크린 이용해서 압력 센서로 이제 화면을 바꾸거나 하죠. 그 다음 온도 센서. 에어컨 네. 이런 거. 온도, 목표한 온도가 되면 이제 에어컨이 스스로 약해지죠. 그런 것들이 온도 센서가 되고요. 그 다음 가스 센서. 얘는 가스 누설됐을 때 경보 울리게 하는 것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예시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이온 센서도 있죠. 화학 센서. 얘는 뭐 그 얼마나 짠지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온 센서고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에어백에 달려 있어요. 에어백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가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겠죠? 변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에어백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 체크 3번 4번. 네. 너희 둘을 들었는데. 너희 둘이 말하는 건 들었는데 누가 먼저 말했지? 준서를 일단 이해하자. 네, 중요 개념 체크 3번 우진 씨. 센서는 자연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네, 센서는 자연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광센서는 준서. 네, 니은. 그 다음에 2번, 3번 제가 할게요. 2번에 압력 센서는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3번 온도 센서는 전기 밥솥이 되겠죠.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에 디지털 신호 아, 3번에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디지털 신호는 안 되겠다. 디지털 디지털 신호나 정보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호 마무리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문명 있거든요. 24쪽에 필요 없어요.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얘기할 거리는 안 되고 디지털 정보 사용할 때 뭐 분석, 편집, 저장하기 쉽다. 그리고 전달하기 쉽다. 그리고 복제하기 쉽다. 뭐 그런 거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정보 잘 씁니다. 스마트폰도 다 디지털 정보죠. 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 24쪽은 읽어보시고 중요 개념 체크 숙제예요. 네? 24쪽에 중요 개념 체크 숙제.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4쪽 숙제고요. 야. 그리고 25쪽 숙제고요. 예. 아, 뭐 그냥 다 쭉 하면 되겠네. 27부터 27부터 설마 30도까지 있어? 그리고 다음 주 재밌어. 1단원 왜냐고. 시험. 나는 너희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금 너 성적이나 잘 걸린다. 야. 7개 1단원 시험이 숙제야. 42쪽에 이제 우주를 볼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숙제가 아니, 선생님 시험만 시키면 안 돼요? 지금을 시키는 거야. 선생님 10페이지. 저희 생활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파이팅 파이팅 해서 42쪽 볼게요. 우주 초기의 원소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스펙트럼과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그 재밌지. 그래서 첫 번째 네? 재밌나요? 앞에 단어보다는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빠르군요. 스펙트럼부터 볼게요. 스펙트럼은 일단 중학교 때 한 번 나왔었죠. 네. 맞죠? 해서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해요. 분광기라는 장치에다가 통과하면 그 분광기의 특징이야 빛을 쪼개버리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광기에 통과하면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싹 다 나오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즉 연속 스펙트럼은요 이제 다양한 색들이 연속적으로 이거 생물 물이랑 들어가면서 지구요. 이미 물리에 쓰고 있어요? 물리에 써도 돼요. 근데 지구 같긴 해요 원래. 뭘? 이거 지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물리가 맞긴 한데 지구과학에서 가르칠 게 없어서 지질학하고 천체 물리를 뜯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아무튼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이런 전등이나 햇빛이 있어요. 그럼 고온일까 저온일까? 고온이에요. 고온이고요.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요 가쪽에 쓸 건 안 쓰셔도 되는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자, 원자핵 있죠? 원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뭐예요? 전자. 전자. 1, 2, 3, 4, 5, 6, 7, 8. 전자는 제일 안쪽에 2개, 그 바깥쪽에 8개 이렇게 채우고 있다. 라는 거 무슨 중학교 때 이온 하면서 나왔죠? 양이온, 음이온 하면서 나왔었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원자가 그래야 안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었잖아요. 하는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 에너지를 준다는 건 여기다가 뭐 열을 먹여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를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둥근. 맞아요. 신나요. 들뜬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튀어나와요.
밖으로 나와버리는데 이때 이 전자가 찔끔밖에 에너지를 안 먹으면 요만큼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때 얘도 에너지를 먹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또는 에너지를 뱉어내면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 즉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흡수나 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얘는 특징을 보면요. 원소, 우리 수소, 헬륨, 뭐 리튬 등등등 겁나 많잖아. 맞지? 근데 걔네 원자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 간격이요. 원자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건 여기서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이 원자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뱉어내는 게 어디서 나오냐? 분광기를 쓰면요. 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선이 연속으로 나타났다는 거, 이 종류가 겁나 많다는 거니 찔끔밖에 없다는 거니 많다는 맞지? 많다는 거지? 그래야 선이 엄청 많으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니까 그 원소들이 다양하다는 걸까? 조금밖에 없다는 걸까? 다양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고밀도일까? 저밀도일까? 밀도. 고밀도. 라는 특징이 있어요. 쌤이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언제 나오나요? 화학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아 근데 스펙트럼이 뭐였어? 스펙트럼은 요거 선. 선? 책 교재 42쪽에 지금 화학이죠. 원자, 원소, 입자, 분자, 화학물질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주에 탐색을 하는데 왜 스펙트럼이? 뒤에서 그래서 볼 거예요. 티분이나 이런 구분이. 근데 그거는 뭐 정착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선 스펙트럼도 있습니다. 즉 띄엄띄엄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고밀도일까 저밀도일까? 밀도. 저밀도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에너지를 뱉어내는 거를 기록하는 애들이 있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기록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눠요.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이게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관찰하는 애가 방출한다는 거야. 그럼 그 친구는 고온이어야 돼? 저온이어야 돼? 내가 고온. 그치 고온이어야 되지.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요 에너지를 뱉어내기 위해서는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고요. 다만 고밀도다 저밀도다? 저밀도. 그 다음 흡수 스펙트럼은 내가 관측하는 애가 흡수를 해야 돼. 그럼 고온이야 저온이야? 저온이고요. 그리고 얘는 저밀도여야겠죠 동일하게. 단 흡수 스펙트럼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관측하는 애가 저온이야. 저온의 기체인데 저온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튀어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에너지를 뱉어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온의 친구가 있을 거고요. 이 고온에서 나온 에너지가 또는 빛이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스펙트럼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던 곳에서 뻥뻥 뚫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흡수 스펙트럼은 즉 에너지가 빨려 먹혀야 돼서 이 선들이 검은 선이에요.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요 에너지를 뱉어내야 돼. 그럼 선으로 뿅뿅뿅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요 컬러풀한 컬러선입니다. 그리고 녹여야 되나요? 아니요 책에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해를 좀 하시라는 거죠. 너무 헷갈려요. 보라질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럼 그림에서 나왔을 때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또는 연속 스펙트럼이 어떤 건지를 각각 아셔야 되고 예시도 간단하게 적어두자면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가 햇빛 또는 전등에서 나온 전등빛 같은 것들이 이제 고밀도의 연속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요. 네. 왜 EX랑 EG를 쓰는 이거 샘플. 저는 처음 이거 이그젠플 배웠던 게 원어민 쌤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들어졌어요. 근데 왜 원어민 선생님은 EX가 아니라 EG를 해외는 EG라고 쓰더라고. 원래는 EG인데 아마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EX로 쓸걸요. 이거 샘플 근데 왠지 모르겠어. 그냥 했어.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볼게요.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부러 기체들을 찔끔 종류 없게 모아놓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조금밖에 없게 뭐 예를 들면 수소만 가둬놔요. 가둬놓고 끓여놓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기체 방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구조 아니야? 재미없어.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냐면 지금 일단 고온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저온인 기체가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태양 생각해보세요. 태양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겁나 뜨겁고 고밀도일까 저밀도일까? 태양 고밀도예요. 네, 태양 고밀도인데 빽빽히 안 정하네. 빽빽한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태양의 대기는요. 태양에 비해서 좀 더 어떨까? 낮겠죠? 맞죠? 태양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태양의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기가 더 수치도 그러니까 태양의 대기는 그 태양 표면 바로 위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 대기도 엄청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양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 대기 속에 들어가서. 그럼 태양 대기를 통과한 빛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지? 그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태양 빛을, 대기를 통과한 빛. 네. 해서 즉 따라서 대표적인 예시가 별빛. 그리고 태양의 대기를 통과한 빛. 대표적인 흡수 스펙트럼의 예시가 됩니다. 근데 그냥 엄청 긴 쇠박대기로 태양 그거 측정하면 돼요. 이거 노벨 태양이 지구의 100만 배가 크기가. 그러면은 엄청 겁나 길게만.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계속 쌓아서 올리고 쌓아서 올리고 쌓아서 올리고 쌓아서 그러니까 수성에서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수성에서. 너가 가서 측정해 그냥 아 그만할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를 왜 갑자기 우주하기 전에 쌤 이딴 내용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로 인해서 얘로 뭘 할 수 있었냐면 우주를 우리가 원소를 알 수 있었어요. 즉 이걸로 뭘 거짓말이야. 이걸로 빅뱅 우주론도 나왔죠? 빅뱅이 진짜인가요? 뭐 모르지? 답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벨상 받길 바랄게요.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주 원소를 분석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요.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냈어요. 근데 원소마다 나타날 수 있는 선 위치가 다르다며. 그러면 어떤 저온의 기체를 분석하고 싶어. 이 저온의 기체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분석을 하고 싶어. 분석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에 수소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 방정만 들고 와서 수소 끓여요. 그럼 수소가 뱉어내버리겠죠? 선을 뱉어낼 텐데 근데 그 뱉어내는 선이 같은 수소라면 선의 위치나 뭐 선의 두께 이런 것들이
어떨까? 같다. 같아 버려야겠지. 즉 우주의 원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요. 첫 번째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봤을 때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특징이야. 스펙트럼의 특징을 보면요. 선의 위치가 있고요. 또는 굵기, 두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수까지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원소마다 다르다는 거지. 코로나 진단 키트. 맞죠? 아니 여기 있냐고 이제. 원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즉 만약에 스펙트럼의 위치나 굵기나 개수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동일한 원소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 너무 쉽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쉽다. 쉬면 너 그냥 아니 다 뭔데? 그래서 시우 이번에 점수 찍고 잘해주세요. 시우 파이팅 파이팅. 시우 7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시우 0.7점 이상. 요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냐면 먼저 우주에서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요. 우주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주 스펙트럼을 분석하는데 즉 우주에서 스펙트럼을 이제 뽑아왔다는 거죠. 분광기에 넣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원소의 종류 그리고 질량비 또는 밀도를 알 수 있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원소의 종류는요 스펙트럼의 위치나 개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공간에 이 원소가 너무 많으면 만약에 수소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뱉어내는 걸 측정을 했어요. 그럼 요만큼 하나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에너지 1개 나올 텐데 내 수소 원자가 3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먹였을 때 이 에너지에 몇 배 나오겠어요? 3배. 3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스펙트럼 상에서요. 원래 이렇게 된 거라고 치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3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번, 2번, 3번이 된다고. 그럼 진해지겠지. 맞지? 그래서 질량비나 밀도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었냐? 선을 지나온다. 선의 굵기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하하. 만나고 싶어요. 요새 좀만 쉬면 안 돼요. 하하. 1분만 쉬면 안 돼요. 하하. 모두가 시기를 갈망합니다. 하하. 저희들끼리 쉬는 시간을 하세요. 뭘 쉬는 시간이면 가서 없고. 또는 세기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스펙트럼의 세기나 굵기로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걸로 알 수 있었던 결과를 적어보자면요. 결과는 우주에 뭐뭐 있지? 수소. 하고 헬륨. 맞아요. 수소랑 헬륨이 있거든요. 주된 게 수소랑 헬륨인데 수소 원소 기호 H, 헬륨 원소 기호 H. 무슨 점? 자,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원소 종류 알아냈고 그 다음에 질량비는
A양비는 3대1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었다 되어 있는데 일단 교재 체크해 볼게요. 42쪽. 이게 혹시 지구 뭐야? 알겠다. 아 이거 지구가 여기 네. 여기 우주 탐정이 제일 재미없는 제일 재밌다 하면 저는 갈게요. 재밌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스펙트럼 볼게요. 그냥 결국 왜냐면 여기 남기잖아. 이해할 게 없잖아. 스펙트럼 보면 빛을 분광기에 통과만 시키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다 되어 있는데 스펙트럼에서 분광기 동그라미, 스펙트럼 동그라미, 분광기 동그라미, 스펙트럼 동그라미. 연기야 프리즘이에요? 아, 네. 프리즘하고 비슷한데 프리즘을 집어넣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고 마치나요? 그 팩트하고 목표는 44쪽까지 보는 거긴 한데 아 올라오네. 네. 그래서 분광기 동그라미, 스펙트럼 동그라미. 그리고 1번 연속 스펙트럼 있죠. 연속 스펙트럼 밑줄. 연속 스펙트럼 밑줄. 그리고 고온의 별에서 고온 밑줄. 두 번째 줄에 고온. 고온 밑줄. 그리고 2번에 선 스펙트럼 있죠. 선 스펙트럼 밑줄. 1번에 동그라미 흡수 스펙트럼 밑줄. 선 스펙트럼 밑줄, 흡수 스펙트럼 밑줄, 밑에 있는 방출 스펙트럼까지 밑줄.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에서는요, 저온 밑줄 치시고 검은 선 밑줄, 검은색 흡수선 밑줄. 흡수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 밑줄, 저온 밑줄.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밑줄 꺼놨죠. 방출 스펙트럼에서는 고온 밑줄, 밝은 선 밑줄. 방출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 밑줄, 고온 밑줄. 체크해 주시고 밑에 있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소들마다 선이 전자가 돌고 있는 라인이 다 달라진다고 했죠.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에너지 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에 에너지 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 준이가 의미하는 걸 한번 아시면 좋은데 거기에 전자들은 고유한 값의 에너지 준이 밑줄 그어주세요. 전자들은 고유한 값의 에너지 준이.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 멀면 에너지가 높대, 낮대? 높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 궤도일수록 높으면 밑줄 써주세요.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들은 고유한 값의 에너지 준위 밑줄, 그 아랫줄에 먼 궤도일수록 높으면 밑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얘가 먹으면 그러면 바깥 궤도로 가겠죠? 바깥쪽 먼 궤도로 가니까 따라서 이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또는 전자가 안쪽 궤도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네요. 그래서 에너지를 뱉어내겠네. 그때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도 체크해 줄게요. 안 돼요. 해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함으로 각 원소마다 각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마다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뱉어내는 에너지나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 값이 다르겠네요. 그럼 에너지가 다르면 왜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나냐라고
우리가 보는 색깔 자체가요. 빨간색이 혹시 에너지가 크니 작니? 작아요. 맞아. 혹시 오. 왜? 저기서 잘 듣는. 아니면 몰라 안 배웠어. 무지개 생각해봐. 빨주노초 파란색 빨간색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위에 있죠? 네. 맞죠? 위에 있는 이유가 빨간색이 약해서 대기를 많이 못 뚫어서 위쪽에 있는 거예요. 자, 보라색은 밑에 있죠? 자, 그 이유가 대기를 잘 뚫어서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라색이 세다는 거, 빨간색이 나약하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빨간색 정도면 에너지가 작은 애들, 보라색 정도의 빛을 맺는 애들은 에너지가 큰 애들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밑줄 볼게요.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밑줄.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밑줄. 그래서 아랫줄에 원소의 종류를 구분, 밑줄.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밑줄. 원소의 종류 구분, 밑줄.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비교해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같은 원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게 결국 우주를 스펙트럼 분석해서 알아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요. 밑에 그 질량비 있죠? 이번에 요거만 좀 아시면 좋은데 원소의 질량비는요.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의 비례 되어 있죠? 그거 밑줄 뽑아놓을게요.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의 비례 밑줄. 세기가 굵기죠. 네, 맞습니다.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의 비례. 그래서 아랫줄에 질량비 동그라미. 질량비 동그라미. 그리고 세기랑 같은 말로 나오는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데 세기, 굵기, 그리고 질량비 왼쪽에 선폭 있죠? 선폭이라는 말도 쓰여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기, 선폭, 굵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거 원소 누구누구더라? 수소. 수소, 헬륨, 질량비는 몇 대 몇?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 밑에 두 번째 줄에 동글동글 그 다음에 질량비 3대1 동글동글 수소 동글, 헬륨 동글, 질량비 3대1 동글 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료 분석에 보면 이거 많이 틀려서 그러는데 태양에 혹시 주 원소가 뭐뭐인지 아시는 분? 수소헬륨, 나트륨. 맞아요. 수소헬륨, 나트륨인데 보통 수소헬륨은 아시는데 나트륨 잘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있는 자료 분석에 2번에 있죠. 태양의 대기가 수소헬륨, 나트륨 밑줄 그어줄게요. 이거 은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태양의 대기가 수소헬륨, 나트륨.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았어요. 밑에 있는 중요 개념 체크 1번, 2번. 안 하신 분들 해야겠네. 한숨 짓거리는 왜 사람을 닦냐? 왜요? 이 뒤에서 뭐를 하라고 했어? 뭐 시켜래? 와 진짜 와 딸리네. 지식이 딸리네. 이거 만약에 중력이에요.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틀리면? 뭐라고 하진 않지만 틀리는 거지 뭐. 틀릴 수도 있지. 시험도 틀릴 수도 있죠. 시험은 틀릴 수 없지. 공부를 안 한 거잖아 뭐. 공부를 했는데 시험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했는데 수능 풀리시는 진짜.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희는 공부를 안 하고 틀리는 거잖아. 저희 진짜 공부해요. 네, 1번 볼게요. 1번은 보현 씨 안 했던 것 같은데. 보현 씨 1번. 스펙트럼의 연속 스펙트럼, 분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네,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 분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볼 수 있고요. 네. 네. 2-1번. 2-1번은 안 하신 분들이 시원 씨 안 했죠? 맞아요. 원소마다 그런 사람이 빛이 흡수하거나 네.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에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오, 동그라미. 그 다음 2-2번은 정우 씨? 안 했죠? 우주 전후에서 전체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의 주요 원소를 알 수 있다. 네, 우주 전역. X. 아, 오. 우주 전역에서 전체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동그라미인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스펙트럼 분석해서 우주 원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2-2번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내용 아는 것만 보고 맞출 수 있다. 우리 다음 시간 시험 치니까 내용 보면 규모는요 크게 크기로 나눈다면 범위. 거시랑 미시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종류로 나누면 시간 규모와 거리, 거리, 공간, 길이. 거리, 길이, 공간이에요. 그래. 네. 시간하고 공간으로 나눕니다. 해서 크기로 나누면 거시 3개와 미시 3개로 나뉘고 그 다음에 종류로 나눈다면 시간 규모와 이제 공간 규모로 나뉘는데 각각의 미시 3개와 거시 3개를 본다면요. 미시 3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9승까지여가지고 그래서 미시 3개는 10의 마이너스 9승 이하 3개들을 우리가 미시 3개 또는 정확하게 따지면 미만이죠. 10의 마이너스 9. 딱 9까지 올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는 크기가 최소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 플러스 0. 마이크로 안 되나요? 몰라. 뭐라고? 마이크로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마이크로 미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다른 말로 1나노미터라고 쓸 수 있거든요. 즉 1나노미터 정도까지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크기다. 근데 밖에 미세먼지 만날 봐도 있는지가 모르는데. 아니 보여? 멀리 10의 마이너스 9승도 안 되나 보지. 크기가. 난 몰라.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미세먼지는 질량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로 그램이잖아. 그래서 다르지. 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시간하고 공간 차원에 뭐 보는 게 발전을 해왔다 해서 뭐 시계에서는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것들 나왔고요. 무슨 수정식이에요. 네, 그래서 수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가 됐다? 세춤 다시 1, 3, 3. 그렇지. 세션 전자식에 얘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얘는 공간도 뭐 블라블라블라 나와서 결국 지금은 길이를 잴 때 빛. 빛을 이용해서 왕복하는 시간을 잴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본량과 유도량. 와. 기본량에서 많이 틀리는 게 어떤 건 있냐면 강수량 강수량은 유도량 1mm. 많이 틀린다고 했어요. 강수량은 왜 많이 틀리냐면 강수량 측정하는 게 단위가 밀리미터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뭘 나타내는 단위예요? 유도량. M이 2개 있어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죠. 근데 길이를 나타내면 길이는 기본량이 들어가 유도량이 들어가. 이거는 유도량. 유도량
왜 유도량일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기본량 두 N 개가 곱하기 들어가기 N 세개 때문에 빼고요. 네. 왜냐면 n 곱하기 n이 생겼대. 땡. 길이 아, 두 깨달았어요. 개가 있어요. 깨달았어요. 아니 맞춰야지. M이니까. 뭐가? 두 개 이상이잖아요. m 저기가. 자, 밀리미터면 길이의 단위 중 하나여서 그냥 뭐 손톱 길이가 몇 밀리미터예요? 라고 나온다면 뭐 예를 들면 손톱 길이 한 15. 15. 다 나온다면 얘는 기본량에 들어가요. 기본량에 들어가는데 얘가 기본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자, 기본량의 종류에 7가지가 있는 거고요. 기본량의 종류의 기본 단위가 미터, 세크, 뭐가 있냐, 켈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런데 감수량은 보면 길이긴 하잖아. 근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유도량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감수량이 정의가요. 시간당 1시간 동안. 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인데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미리미를 써요. 진짜 나쁘네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감수량은 1시간 동안 잰 거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시간 플러스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도량입니다. 길이랑 시간 미니트. 그럼 증발량도 네, 증발량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유도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길이 시간 진짜 기분량 아니에요? 기본량인데 기본량과 기본량을 두 개 더해서 조합하면 유도량이 됩니다. 시간이 S 아니에요? 제가 두 개를 더해놨잖아. 그러면 왜 N이? 아, 요게 원래 단위는 정확하게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해서 우리가 안 써요. 저 m 두 개 하고 정확하게는 밀리미터 퍼 세크, 아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수량을 나타낼 때 밀리미리라고 나타내지만 밀리미터라고 나타내지만 하지만 실제 정의가 1시간 동안 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유도량은요 끝. 어, 저런 문제 내고 새로 선생님이 아주 착하신 선생님께서 저를 기본량은 아무튼 종류하고 단위 다 외우시고 유도량은요 유도가 안 된다 하시면 외우세요. 유도 뭐 못하겠다 하면 왜냐면 공식을 못 외우겠다는데 어떡해. 그냥 압력 공식 생각해보면 압력은 P는 A분의 F인데 저 너무 몰라요. 압력은 F가 force인가요? 네 힘, 파워. 파워? 아니 이거 면적분의 힘. 이거 모르겠다. 이 식을 외우거나 아니면 단위를 외우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 저 파워카야. 그래서 force죠. 네, 선생님이 네. 면적도 기본량을 해야 되고 힘도 기본량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지 면적은 M 제곱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도량이지. 유도량이지.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고 한 번 더 취했잖아. 그러면 유도량. 옳지요. 저 M을 M2로 그 다음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근데 가속도 자체가 들어가는 게 길이 퍼섹트 시간의 제곱 따라서 유도량. 정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량은요 그냥 7가지 종류 안에 들어가기만 해야 돼요. 근데 유도량은 기본량 2개, 두 종류가 아니라 2개. 그러니까 미터 제곱, 또 미터가 하나, 2개 들어가잖아. 그럼 길이가 2개잖아. 면적은 A가 나타나요. 면적은 이거 문자를 어떻게 하는데? 너무 몰라. 암페어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단위여서. 아무튼 해가지고 다음 시간 시험 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니까 복습하시고 숙제는 말씀드렸죠? 요거 다 끝내시면 돼요. 네, 스펙트럼은 다음 주에 또 끊어요. 다음 시간에 숙제로 드릴게요. 선생님 책 검사 하나요? 네, 책 검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책 검사하니까 책도 마무리하시고 지하고 하세요.